안녕하세요. 보상가 배상입니다. 자, 교통사고 가해자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연 피해자와 형사비를 해서 이 처벌분원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형사비를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자, 첫 번째 사례입니다. 동생 부부가 형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와 쌍방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이 동생 내외분 중에서 한 분은 사망을 하시고 한 분은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요. 자, 상대방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들하고 원만히 합의를 했고요. 막상 형이라는 사람은 동생 내외가 죽고 다쳤는데 합의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심지어 그 자식들끼리 분쟁도 오가고 했는데요. 결국 합의한 상대방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운전했던 그 형은 실형 8개월이 나왔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례입니다. 첫 번째 사례하고 비슷한데요. 피해자는 지인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. 자, 운전했던 지인하고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지만 이 상대방 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금액도 맞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가지고 결국 이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난달에 판결이 났는데 이 가해자한테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. 자,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은 모두 사망사고인데요. 이번에 저희가 피해자 쪽 사망사고를 맡았는데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피해자는 정상신호로 주행 중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. 자, 불행 중 다행으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시도를 했는데요. 유족 측에서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어린 딸을 이 엄마가 홀로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이 한도 금액으로는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보상과 배상에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가해자 측 법률 대리인하고 접촉을 했고요. 자, 유족 측은 운전자 보험으로만 합의는 원치 않으신다는 저희 쪽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. 자, 그러자 대뜸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유족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어차피 합의 안 되면 우리는 죄값 받겠다. 근데 그러면 결국 운전자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의하자,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, 자, 저희 보상과 배상은요, 가해자 사건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상대방이 서슴없이 행동하는 거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가해자 사건을 맡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형사비가 얼마나 중요한지, 합의가 안 됐을 때 가해자가 받는 이 페널티가 얼마나 큰지, 의뢰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할 변호인이 저렇게 무리하게 나오면 어느 누구도 합의하기가 싫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피해자 측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지, 아니면 피해자나 유족분은 좀 괜찮으신지, 자, 이렇게 진실되게 접근을 하는데, 자, 오히려 합의 안 하면 피해자 너네만 손해다. 자,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형사비가 필요한 사건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, 그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